걸음하신 우리 이 집회의 고정연사이신 이동국 회장님을 초대합니다. 요즘 인기가 대단하죠? 인기가 대단하죠? 보성이 이 집회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동국 회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이 지금 정권을 빼앗기고 길거리를 헤매는 게 벌써 4년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탄핵이 사기 탄핵인데요. 거짓말로, 정말 거짓말로 철저하게 정치 보복을 하면서 모든 게 다 거짓으로 드러나는데, 이 거짓된 탄핵, 이 사기 탄핵 위에 서 있는 거짓된 정부가 문재인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거짓된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자, 넘어가자, 인정하자 하는 게 지금 소위 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입니다. 좌파 통합당. 이 거짓을 좌파들은 밝힐 것도 없는 광주 5.18을 지금 40년째 진실 규명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불과 3년, 4년 된 이 내란죄 거짓 탄핵에 대해서 벌써 잊어버리고 언급하지 말자고 하는 게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보다 한 10년 전에 2008년도에 광우병 사기, 그 엄청난 거짓말로 전 국민을 속이고 전 국가를 혼란에 몰아넣은 광우병 사기에 대해서 그 거짓말했는 MBC PD 수첩과 그 좌파 거짓말 공산주의자들 처벌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거기서 이 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거짓에 타협하고, 거짓에 야합하고, 거짓에 함께하는 이 잘못된 미래통합당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탄핵이 왜 당했습니까? 셀프 탄핵입니다, 여러분. 배신자들에 의해서.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탄핵을 한 사람들은 배신자 미래통합당이 탄핵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들부터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 그러고 거짓된 걸 거짓됐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의 문제입니다. 그 거짓에 정권을 빼앗기고 대법원을 빼앗기고 헌법재판소를 빼앗기고 국회를 빼앗기고 언론을 빼앗기고 지금 저희들이 거리에 나앉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법원이 없고, 우리를 지켜줄 경찰관이 없고, 우리를 지켜줄 국회가 없는 이 비통한 현실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이 우리 선배님들이 수백만 명이 피땀 흘려 지킨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은 오직 거리에 나앉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헌절 하루 전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결, 대법원 판결, 정말 우리가 억울할 때
대법원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이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전부 붉게 물들어서 초등학생도 옷을 새빨간 거짓말을 법복을 입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지사가 TV에서 전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1심, 2심, 대법원까지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재명이가 자기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도지사 선거에 나와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 적이 있으면서 없다고 한 건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훔친 사람이 돈을 훔친 적이 없다고 말하면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대법원은, 붉게 물든 대법원은 좌파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걸 가지고 표현의 자유랍니다. 거짓말이 표현의 자유인 이 거짓된 나라, 거짓말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사법과 헌법과 정의와 양심을 지켜야 될 대법관들이 법복을 입고 거짓말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한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속았던 국민들이 잘 조사해서 나중에 거짓말인 걸 알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거짓말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법원이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는데요.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자기 친형을 강제 입원 시도를 해놓고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이재명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의 양심은 죽었구나, 대한민국의 법원은 죽었구나, 이런 법원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갑니까? 당장 다 사퇴해야 됩니다, 대법관들은. 여러분, 제가 신발을 한번 집어 던져 보겠습니다. 신발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신발을 한번 던진 것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폭탄을 던졌습니까, 그분이? 그분이 칼을 들고 해치려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까? 저도 신발 던졌는데 잡아가세요. 어떻게 이 국민의 절망하는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신발 하나 던졌다고, 신발 던진다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징역 보낼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제시대 때도 없는 국민 탄압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독립운동하면서 신발 던진다고 잡혀가지 않아요. 윤봉길 의사처럼 폭탄을 던질 때 잡혀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된 나라, 권력의 개가 된 경찰이 아직도 그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신발 던지면 구속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종찬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조국과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을 한 사람이 만난 의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 사실인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라고 방송을 했는데 의혹이 있다고 한 그 사람을 구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는 의혹이 있다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사실을 말했는데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의혹을 얘기하는 사람을 구속하는 이게 법원입니까, 여러분? 이 김명수, 이 양심이 없는 인간이 정말 우리가 공직선거에서 부정이 의심되는 투표용지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구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습니다. 정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거짓말을 했잖아요. 시진핑이 대한민국 방문해서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2개월이나 대문을 열었습니다. 질병 창궐국에. 세월호 7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2개월 동안 대문을 연 이 문재인 정권,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금 30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코로나 2차 거짓말이 뭡니까? 교회에는 코로나가 있고 나이트클럽에는 코로나가 없다는 문재인 정권, 나이트클럽에 2,000명이 밤새도록 춤추는 것은 합법으로 해놓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500명씩 와서 예배 드린다고 경찰에 고발했던 사람이 바로 박원순입니다, 여러분. 잘 뒤졌다. 그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와서 스피커를 틀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경찰에 붙잡혀가게 한 박원순이가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이미 졌다. 정말 지금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성경 공부 10사람, 20사람이 모여서 지금 교회에서 하면은 여러분 형사처벌 되는 거 아십니까? 지금 그렇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면 형사처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왜 침묵합니까? 여러분들, 침묵도 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의 그 거짓에 대해서 침묵하다가 그 죄값을 지금 철저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의 그 거짓에 대해서 피 흘려 싸우지 못한, 그냥 외면하고 침묵한 대가로 인간이하의 생활을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거짓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7월 17일 제헌절날 대한민국의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인간이 기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은 나쁜 사람이고 조봉암은 좋은 사람이다. 추미애가 자기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956년도에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이 대통령 선거에서 붙었는데 소련의 문건에서 확인된 사실이, 조봉암은 김일성이 자금을 대줘서 당을 만들고 김일성이 자금을 대줘서 대통령에 출마를 했다는 것이 구소련 문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사람이 민족의 영웅이라는 현직 법무부 장관, 박영희.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을 제치고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김일성의 사주를 받는 조봉암이 거기에 자원지금을 받고, 구소련 문건에 의하면 김일성이가 창당을 지원한 당을 가지고 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대한민국은 벌써 적화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적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 조봉암, 김일성과 내통한 공산주의자 조봉암을 칭송하는, 2020년 제헌절날 칭송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박영희 나라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빨갱이가 침투를 해도요, 대한민국이 위험한데, 분단국가라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이 사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 모두를 다 장악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침투한 정도가 아니고 다 장악을 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신발 하나 던져도 구속하고, 공익 제보를 해도 구속하고, 정말 기가 막힌, 선거 의혹이든 의혹을 제기만 해도 우종창 기자가 구속당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각하고요. 국회까지 다 넘어가서 교회
교회도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예배 드리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이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피 흘려 지킨 자유 대한민국에 대해서 피 흘려 지키겠다는 이런 각오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와는 이제 정말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국회도 넘어갔고 법원도 넘어갔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입을 벌려서 잡혀가더라도 진리를 외치고 입을 벌려서 저항을 하고 정말 이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고 이 거짓된 정권, 사기 정권, 하도하자. 문재인 정권 반드시 조속히 종식시켜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욱 회장님, 박수 한번 드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